네,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스냅을 비롯한 이런 기술주 급락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그대로 되풀이가 되면서 3대 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감가 기준으로 3대 지수는 혼조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요. 장중에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또 이제 기술주의 하락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다만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0.15%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막판에 가면서 낙폭을 반등하면서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반등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2,000선보다 낮은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오늘 0.8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4,000선 아래로 다시 떨어지면서 주요 핵심 지지선을 다시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2.35%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이제 장중에 최대 3.8% 때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 11,000선도 이제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어제 하루 반짝 랠리를 보였지만 반등세를 하루 만에 접고 다시 급락을 재개한 모습입니다. 네, 이제 스냅에서 실적이 두다한 소식이 나오면서 이 충격이 월가 전반에 그대로 전이가 된 모습인데요.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에반 스피겔 스냅 CEO가 이제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 내용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2022 회계연도 2분기 매출, 즉 이번 분기 매출과 조정 에비타가 이제 자사가 제시했던 전망치 하단을 밑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컨센서스 하단을 밑돌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채용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스냅이 올해 말 이제 500명 정도를 신규 채용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12개월 동안에는 2,000명 가량을 채용을 했던 것인데요. 여기서 지금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입니다. 뭐 이런 그 실적 둔화 소식이 지금 지난주에 타겟이라든지 이런 타겟이라든지 이제 월마트의 실적 충격이 증시를 한번 크게 타격을 미쳤는데요. 스냅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실적 또한 부진할 것이라는 충격이 이번에는 빅테크로 그대로 전이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어제 시간 외 거래사부터 스냅이 지금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지금 43%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관련주인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23% 이상 급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로 이 스냅의 어떤 실적 둔화 전망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특히 시장 충격이 컸는데요. 오늘 이제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 전장 대비 7.6% 급락을 하면서 그대로 이런 충격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냅이 비교적 이제 큰 회사는 아닌데 지금 빅테크를 완전히 큰 폭으로 조정을 시킨 모습입니다. 오늘 알파벳이 전장 대비 5.14% 하락 마감을 했고요. 애플 또한 1.92%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오늘 장중 4%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4% 하락했고 아마존이 지금 오늘 3.21% 하락을 하면서 장중에 52주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오늘 6.92%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떻게 스냅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이런 초우량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나에 대해서는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나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냅의 실적 둔화 전망이 첫 번째로는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경기 둔화에 따른 이런 결과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 봤듯이 처음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단순히 경제 둔화 전망뿐만 아니라 소매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고, 이어서 이런 그 SNS 기업들까지 결국엔 타격을 받는다라는 이런 심리가 조금 시장을 크게 위축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빅테크 스냅의 이런 실적 부진이 빅테크의 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이제 스냅의 이런 실적이 안 좋아질 것에 대한 전망이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암울한 전망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전체 이제 광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스냅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서한을 보내면서 이제 자기 가이던스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약간 수건 돌리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냅이지만 다음에는 그것이 구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면, 이런 광고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진다면 결국 이런 IT에 기반한 빅테크 기업들 또한 이걸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엔 이제 폭탄이 이제 돌아가는 것, 수건 돌리기 같은 이런 시스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전반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사태가 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스냅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여타 소셜 미디어 업체들의 연쇄적인 부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오늘 스냅이 시장을 뒤흔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스냅이 어떤 이런 IT 기업이고 SNS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 전반에 심리적인 충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빵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이쪽에 많이 유동성이 유입이 됐었고 시장을 사실 주도해 나가는 종목입니다. 이 나스닥이 좀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심리적인 충격이, 스냅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이 빅테크로 전체적으로 전이가 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련한 이제 전문가 멘트인데요. 이제 바이탈날리지의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스냅과 같이 규모가 작고 수익성도 부진하고 또 오래 지속이 되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런 소셜 미디어 업체도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고려하면 스냅은 이제 자신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보다 더 큰 충격을 시장 전반에 가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30% 급락을 한 상태에다가 전체적으로 지수가 크게 조정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충격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여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문가는 이제 시가총액 측면이라든지 심리적으로도 이제 기술주가 아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몇 달 동안 주가가 크게 급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현금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주 보유량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의 쇼크가 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오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스냅의 이런 실적 부진은 결국은 다른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비슷한 충격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를 한다면서 광고 매출은 전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고 결국에는 이 빅테크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이제 멘트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소피의 투자 전략 헤드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증시의 상황이,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의 거래 환경이 굉장히 다르고, 또 이제 어제 우리가 반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급변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 통상 과거에는 패드풋을 좀 기억을 했었던 케이스가 많은데요.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연준이 구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연준 또한 인플레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고, 이 인플레를 낮추기 위한 이런 연준의 목표 때문에 지금 주가의 거대한 하락이 촉발되고 있는 만큼 지금 패드풋에 대한 기대도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상당 기간 또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좋은 지표가 하나 나오면 또 여기에 집착을 하다가 다시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당분간 이 다소의 변동성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스냅이 문제였고 이제 지난주에는 월마트가 문제였고 또 계속해서 지금 어떤 하나의 이슈가 나온 이후에 또 연이어서 악재가 펼쳐지면서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주식시장의 하락세 그리고 연쇄적인 악재의 트리거에 따른 이런 셋오프 현상은 이제 좀 당분간은 멈추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연준이 이제 긴축 정책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런 주식 하락세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월가 최대 IB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이제 바뀌어야지 이 주식 하락세가 끝난다고 하는데 지금 연준은 물가 파이터, 인플레 파이터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또 연준이 이런 정책을 전환하는 그런 시그널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골드만 같은 경우는 2023년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30%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 또한 30%에 그치고 있고 이제 시장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경기 침체가 온다 혹은 오지 않는다 혹은 뭐 주식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명확한 시그널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또 이제 다른 좀 월가 유명 인사가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월가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인데요. 억만장자인 빌 에크먼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지 않으면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서 경제 붕괴와 어떤 수요 파괴를 촉발하지 않는다면 인플레가 현재 수준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월가 전문가인데요. 데이비드 로젠버그 리서치 대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17% 추가 하락을 해서 3,3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로젠버그 대표가 이제 월가의 좀 저명한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이날 이제 시장 매체 마켓워치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최근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금융시장이 2008년 여름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 여름이라고 하면 금융위기 발발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여름인데요. 이제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성 약세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약세장에 진입을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주식시장의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되지만 이 약세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약세장이 경기 침체를 동반하느냐 혹은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세장을 보이느냐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동반하는 약세장이 나올 경우 주가는 이제 40% 안팎의 폭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반면 이제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을 경우 약세장에 진입을 한다고 해도 그 약세폭이 20%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분기점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다른 헤지펀드 헤드인데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의 그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더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표현을 해온 사람인데요. 현금을 보유를 하는 것이 이제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환경에서 좋지는 않지만 주식 매수보다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인플레 현금에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력을 잃게 되죠.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 역시 지금 또 이렇게 기록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금보다 더 매력적인 자산으로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현재의 시장에서는 더 글로벌하고 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물리적인 자산인 실물 투자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이제 낮 시간에, 점심시간에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파월은 이제 통화 정책 관련한 내용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은 총재의 발언이 하나 나왔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오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에 연준 의장 메시지를 올리면서 이런 견해를 정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연준이 이제 경기 침체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보스틱 총재가 쓴 어떤 비유가 좀 재미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제목에 나오는데, 심지어 이제 소방차들조차도 사이렌을 이제 엄청나게 울리면서 달리는 소방차조차도 이제 교차로에서는 조금 속도를 줄인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연준의 상태를 빗대어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플레가 이제 8.5%를 치솟고 역사상으로 지금 뭐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있는 그런 비상사태,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연준이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이런 비상사태이지만, 하지만 이런 경제의 어려움, 지금 이런 우리가 있는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주가의 급락, 이런 교차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속도를 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연준이 9월에 잠깐 이제 퍼즈를 할 수 있다,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조금 더 좀 시장을 이제 좀 케어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또 시장에 가했는데요. 이제 무모하게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스틱 연은 총재의 발언이고요. 다른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이제 공격적인 연준의 긴축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 테슬라 주가가 628달러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한때 이제 테슬라를 상회를 하다가 지금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 또 최근 방송에서 소개를 계속 해드렸지만 테슬라 주가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하향 이탈을 해가면서 기술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비관적인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월가에 이 테슬라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이제 좀 가장 테슬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제 번스타인 회사의 토니 사코나치라는 선임 분석가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지만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테슬라의 마진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조금 우려를 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토니 사쿠나치 선임 분석가의 의견인데요. 지금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이제 테슬라가 마진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했고, 또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 주가가 내려가면서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 지금 걸어놨던 주식 담보대출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현재 머스크 CEO 같은 경우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한 그런 자금 조달 방안으로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의 주식을 일부 활용을 해서 트위터 인수 자금 조달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125억 달러의 자금이 머스크 CEO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마진론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근데 당시 그런 마진론을 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보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더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분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주당 62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머스크는 은행에서 확보받은 주식담보대출 125억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628달러가 오늘 종가였기 때문에 지금 7달러 떨어져 있는 수준인데요. 이제 조금 마진론이라는 것이 보유한 어떤 주식에 대한 그 액면 가치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따라서 그런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테슬라 주가가 더 떨어져서 500달러대로 떨어지면 25억 달러의 자금이 또 부족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폭락을 해서 350에서 400달러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머스크가 1,300만 주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진콜 가능성을 시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건 좀 상당히 낮은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최근 머스크 CEO가 트위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트위터의 가짜 계정 문제를 이제 계속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짜 계정이 이제 5%가 넘으면 인수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제 머스크 CEO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딴지를 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어쩌면은 인수가를 좀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코나치 분석가 같은 경우 지금 인수 가격이 10% 정도 이제 깎아지게 된다면 이런 가짜 계정 이슈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좀 깎아주게 된다면 10%만 깎아줘도 이제 테슬라 주가가 $400대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월가에서 뭐 이런 테슬라 마진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지금 사코나치 분석가 같은 경우 지금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하회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벤치마크보다 부진할 것이다 수익률이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 이건 이제 매도에 상응하는 투자 등급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450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경제는 올해 연초 그리고 3월 정도에 이제 피크를 찍고 4월부터 계속 조금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지금 S&P 마켓 글로벌의 지표 또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5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모멘텀이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인 건데요. S&P 마켓 글로벌이 집계한 5월 구매자 관리 지수가 PMI가 57.5로 집계가 됐습니다.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 PMI 예비치 역시 53.5로 집계가 됐는데요.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네, 또 이외에 이제 오늘 리치먼트 연은이 집계한 5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9로 떨어지면서 이제 위축 국면에 제조업 경기가 들어섰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전월치가 14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수준입니다. 오늘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지 금리가 역대급으로 지금 치솟아 있고 주택 가격 또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중간가 주택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폭등을 한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규 주택 판매가 조금 안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4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이제 전월 대비 16.6% 감소한 연율 59만 1천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가 2020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월간 감소폭인 16.6%는 2013년 이후 거의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준입니다.